지금부터 구인구직 플랫폼 링크링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저희가 해결할 포인트는 캡스톤 디자인과 디자인 팩토리인데요. 상무 오빠가 말씀드렸듯이 기존 캡스톤 디자인은 전체적인 완성도가 떨어지고 사회적으로 기여되거나 창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한계들은 기술적 또는 기획적 측면에서의 고도화 부족과 시간 부족이라는 근본적 원인들로부터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캡스톤 디자인은 왜 고도화되지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는 학부생이기 때문입니다. 학부생들은 전공과 관련된 공부만 해왔기 때문에 캡스톤 디자인을 진행하다가 다른 지식이 요구되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고민해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한 상호 보완적 교류입니다. 비공학계열 학생과 공학계열 학생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공학계열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반면에 비공학계열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기획력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두 분야의 학생들이 친분의 유무나 전공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이 만나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 및 극대화 가능하게 하는 구인구직 플랫폼을 기획하였습니다. 이름하여 프로젝트 구인구직 플랫폼 링크링크. 링크링크의 핵심 기능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나누고 둘째, 개인의 역량 및 기술을 등록하여 공유하는 것입니다. 기획력이 뛰어난 아이디어 소유자가 기술적 능력을 갖고 있는 인재들을 구인하고 반대로 그 개개인들은 구직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아이디어가 있는 학생들이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해 발표를 합니다. 이 아이디어가 마음에 든 학생들은 링크링크의 구직 기능을 사용하여 팀에 조인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이후에는 아이디어 소유자가 스카웃을 하여서 팀을 꾸리게 됩니다. 둘째 주에는 정식으로 링크링크의 아이디어와 인재들의 역량 정보를 등록합니다. 학부생들은 자신의 아이디어와 인재 정보를 자세하게 기록하는데요. 해당 능력이 필요한 팀에서 언제든지 리크루팅하여 팀을 메이킹할 수 있는 방식을 구현한 것이죠. 그 이후에는 팀원을 확정하고 적절한 지도를 해주실 수 있는 지도 교수님을 배정하여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어서 캡스톤 디자인을 산학협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산학협력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산학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의 산학협력은 그림과 같이 기업체가 대학에게 제안하는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저희는 이를 역방향으로 대학에서 기업체에게 제안하는 역방향의 산학협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이 역방향 산학협력이란 교내에서 진행된 학생들 간의 프로젝트가 역으로 기업에게 제안되어 진행되는 형태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해보자면 기존의 산학협력은 기업체가 대학에게 R&D 등 연구과제를 제안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문제점은 학생들이 제작한 프로젝트가 기업이 필요하지 않거나 원하지 않는 방향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역으로 학생들이 만든 프로그램을 필요한 기업에게 원하는 방향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요약해보자면 저희는 현재 산학협력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역방향의 산학협력을 제시하였는데요. 과연 학생들에게 이러한 방식으로 산학협력을 진행하자라고 하면 잘 진행될까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역방향의 산학협력이 잘 진행되려면 해당 기업에 대한 분석을 통한 적절한 프로젝트 제안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저희는 학교 내에 좋은 비교과 프로그램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바로 KU 세종 기업 직무분석 경진대회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취업의 포커싱을 맞추어 기업 이해도를 높여 구직자와 기업 사이의 미스매칭을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기서 취업이라는 포커싱만 뺀다면 저희가 말씀드리려는 부분과 같습니다. 즉, 기업 이해도를 높여 학생들의 프로젝트와 기업의 미스매칭을 줄이고자 합니다. 역방향의 산업협력을 이루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어떠한 기대 효과가 있는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프로그램 내에 기업 직무 분석을 위한 자료와 더불어 컨설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적절한 기업 분석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내 프로그램 활용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위 모집 인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2팀을 뽑는 프로그램에 13팀이 지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프로그램은 기한 내 지원 인원이 적어 추가 모집을 했습니다. 깊이 살펴보지 않아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프로그램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산학협력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이를 활용한다면 교내 프로그램의 활용도를 향상시킴과 더불어 기업 타겟팅을 위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과 지역의 상생 발전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산학협력을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대학 자체적으로 산학협력 발전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 산학협력으로 이루어졌을 시
학교 안에서만 그치지 않고 사회적으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이런 흐름으로 잘 이루어질 시 도구로서 세종 기업 직무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인원만큼 지역 기업과 대학 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역방향 산학협력이 캡스톤 디자인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우선 캡스톤 디자인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기술이나 기획 고도화 부족 문제는 기업에게 자신의 프로젝트를 제안함으로써 부족한 기술이나 기획 고도화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캡스톤 디자인으로 잘 만들어진 프로젝트라면 기업에게 제안함으로써 교내에서만 머물지 않고 외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학기 중에 캡스톤 디자인을 진행하는 것으로는 시간 부족이라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이를 방학 중에 계절학기나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이러한 방식의 강의나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시 시간 부족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더독 레볼루션의 하상우입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초반에 학생들의 프로젝트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원인은 기술 기획의 고도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 프로젝트를 성장시킬 절대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학생들의 캡스톤이나 PBL과 같은 수업에 진행한 프로젝트 및 개별적으로 진행한 사이드 프로젝트들의 기술 기획 고도화를 위한 솔루션으로 프로젝트를 위한 구인구직 플랫폼 링쿠링쿠의 기획과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진행하는 역방향의 산학협력, 이 과정에서 프로젝트를 제안할 기업을 잘 타겟팅할 수 있도록 도울 방안으로 세종 기업 직무 분석 경진대회의 활용을 제안했습니다. 이런 링쿠링쿠 프로젝트와 역방향 산학협력 프로젝트는 단순한 생각에서 나온 프로젝트들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진행한 프로젝트들이 어떻게 하면 더 큰 사회적 의미를 지닐 수 있을까, 혹은 어떻게 더 좋은 사업으로 성장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끊임없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 그리고 지속 가능한 솔루션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했습니다. 이러한 솔루션을 고안하기 위해 저희는 실제 학생들의 프로젝트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스타트업의 성장 주기 그래프입니다. 스타트업이 처음 시작되어 시드 단계에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회사의 고난, 즉 어려운 시기를 거치며 투자회사에 투자를 받고 난 후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형태를 지닙니다. 이 그래프에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데스밸리이며, 시드 단계의 스타트업이 이 데스밸리 구간에서 기술 기획 고도화 혹은 자금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폐업을 하게 된다는 것이 이 그래프의 핵심입니다. 저는 학생들의 프로젝트가 스타트업의 성장 주기 그래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학생들의 프로젝트가 성장하게 되는 주기를 앞선 스타트업의 성장 주기 그래프를 바탕으로 재구성해 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의 프로젝트들은 아이디어 단계에서 그 주기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캡스톤, PBL 수업을 진행하거나 개인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비로소 프로젝트의 성장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학생들의 프로젝트들이 초기 기획, 관련 조사, 그리고 프로토타입의 제작이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바로 이 데스밸리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프로젝트 초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즉 초기 단계에서 이미 데스밸리에 진입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즉 학생들의 프로젝트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데스밸리에 진입하는 초기에 도움을 줘야 보다 빠르게 데스밸리를 극복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가 더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스밸리 극복에 링크링크 프로젝트와 역방향 산학협력을 배치하면 학생들이 보다 빠르게 데스밸리를 극복하여 프로젝트의 폭발적 성장을 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링크링크와 역방향의 산학협력을 활용하면 학생들이 가지는 기술 기획의 고도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한 가지 문제점이 남습니다. 바로 절대적인 시간의 부족입니다. 캡스톤이나 PBL 수업을 들으시 학생들은 한 학기, 단 4개월 만에 프로젝트의 기획, 개발 및 성과를 보여야 합니다. 프로젝트에만 몰두하기 힘든 학기 중에 학생들이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캡스톤이나 PBL 수업을 통해서 시작된 프로젝트를 고도화할 수 있는 방학 중 프로그램이 매우 절실히 요구되어집니다. 프로젝트 고도화를 위한 방학 중 프로그램의 개설은 크게 두 가지의 이점을 가집니다. 첫째는 학생들이 온전히 본인의 프로젝트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방학 중 유휴 자원을 학생들의 프로젝트 고도화에 지원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큰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링크링크 프로젝트, 역방향의 산학협력, 방학 중 프로젝트 고도화 프로그램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학생들의 프로젝트들이 복합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